반갑습니다. 최세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무경력자 알바는 어떻게 뽑히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사장님들, 그러니까 알바를 뽑는 이 사장님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셔야지 알바를 뽑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경력자인데 왜 안 뽑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겹죠? 이 시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겨울 수는 있으나 사업을 하는 사장님, 장사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 시급이 8,350원, 그리고 만약 주휴수당이라든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었을 때 거의 약 시급 1만원 정도의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2015년 처음에 창업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얼마였냐? 5,58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약 50% 이상 오른 2,770원이 최저시급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부가적인 것까지 합하게 되면 약 시급이 만원인 겁니다. 약 2배 정도 오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알바를 많이 줄이고 거의 1인 장사나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혹은 가족 장사로, 그러니까 알바를 쓸 수 있는데 가족들을 불러서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냐? 뽑히는 곳이 적고 당연히 일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시간에 10,000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나와줘야 되는데 무경력자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는, 알바에 대한 경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을 배웠거나 혹은 어떤 자세 혹은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일을 했다는 어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을 잘 어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할 사람인지 혹은 이곳에서 정말 잘못한 어떤 깽판을 치거나 막 여기서 난장을 부리거나 혹은 뭔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보여지는 검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경력자를 안 뽑는 거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시급이 오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한 시간에 10,000원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의 이 사람이 일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무경력자면 어떻게 되냐? 가르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사장님의 시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의 시간과 돈도 허비하게 되고 플러스 이 사람 알바에 대한 돈도 줘야 되기 때문에 2, 3배 이상의 어떤 손해를 가시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을 주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을 능숙하게 배우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주말 알바를 뽑아서 한다면 더 가르치고 능숙하게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가르치는 그 어떤 피곤함,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돈을 줘가면서 알바를 써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무경력자를 뽑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수로 인한 손해. 무경력자는 어떻다?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일을 하면서 실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 플러스 실수를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손님에게 민폐 혹은 손해를 끼쳐서 그게 나중에 그대로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곧 뭐냐? 그대로 가격에 타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단골 손님이나 아니면 처음 방문한 손님이 이 가게를 발길을 끊을 수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죠. 네 가지 외에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뽑아본 네 가지 이유로서 어떤 사장님이 절대 이 무경력자를 뽑는데 망설이거나 혹은 굳이 경력자 알바도 많이 지원하는데 무경력자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할 무경력자도 알바를 합격할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생각보다 이 시간을 잘 지켜서 오는 알바가 잘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오후 5시에 오라고 했다. 오후 5시에 오라고 하면 그 5시에 맞춰서 오거나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그렇게 오고 거의 그 시간에 맞춰 오거나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 약속만 잘 지키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이 시간 약속이 늦게 왔다는 건 다른 의미로 알바를 하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 계속 지각을 하거나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일찍 가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어필을 하는 겁니다. 뭐를? 자기의 끈기를 어필을 하는 겁니다. 끈기라는 건 뭐냐? 지속성인 거죠. 지속성.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하면 오래 한다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동아리나 혹은 모임이나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무경력이지만 당신이, 사장님이 저를 뽑게 된다면 제가 여기를 꾸준하게 다녀서 당신의 매출 그리고 혹은 알바를 다시 뽑아야 될 고민과 걱정을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느낌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장님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두 달 일하는 알바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좋아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장 좋아하는 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일해줄 수 있는 알바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실과 경험을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경력,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아무 경험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 학교 친구, 부모님 혹은 지인들에게 내가 성실했다는 혹은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하면 혹은 끝까지 이뤄내거나 어딜 가도 일을 잘한다 혹은 뭐 청소를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정리를 잘한다, 아니면 고객 응대를 잘한다,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누가 봤었을 때 사장님 딱 봤을 때 그거 우리 일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사장님이 듣고 싶은, 좋아할 만한 그 경험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에 의한 능력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들이 얘는 같이 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영했던 카페를 보면, 이 카페를 제가 예전에 와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제가 여기 봤었을 때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거나 어떻게 제가 알바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의 가게를 좀 더 잘 되게끔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저런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일을 할 땐 정말 잘하겠구나, 이런 모습을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번째 포인트는 무경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보통은 알바를 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일을 작게 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똑같은 일하는 시간에 자기가 뭔가 경력을 쌓거나 멋있게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누가? 모두가. 경력자든 무경력자든 모두가 그런 알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은 적게 들고 돈은 많이 들고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모두를 집중되는 그런 알바를 지원했기 때문에 심지어 경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진입 장벽을 조금 낮은 곳에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뭐 단기 경력이라든지 작은 알바라든지 혹은 서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입 장벽이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빙부터 시작해서 무경력자지만 경력을 쌓는 거죠. 이제 내가 단순 노동으로 하는 알바 있잖아요. 그런 알바가 사실 좀 쉽게 뽑히거든요. 그런 걸 뽑혀서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혹은 단기 알바 뭐 일주일 한 달이든 어떤 그런 경험을 해서 무경력에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경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만 단순 노동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그런 걸 최소 한 달 어떤 자기의 경력을 쌓아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누군가 사장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경력 있냐? 경력 있습니다. 서빙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그 확률이 어떤 알바를 하더라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예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인데 이분께서 상하차 알바, 택배 상하차 알바 아시죠? 그 알바를 무려 2년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이상인가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알바를 가더라도 그 경험을 얘기하면 거의 100% 무조건 합격이라고 합니다. 왜냐? 상하차 알바라는 게 정말 힘들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알바거든요. 그 알바를 심지어 2년 동안 했다는 거는 시간 약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힘, 그 다음에 끈기 이런 것들 모든 걸 봤을 때 얘는 뭐든 시켜도 혹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사장님 눈에 보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첫 번째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시고 세 번째 성실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자기의 경험들을 어필하시고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5번째 여러분들이 무경력을 최대한 빠르게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단기 알바든 혹은 서빙 알바든 단순 노동이든 어떤 알바에 대한 경험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탈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제 영상을 보는 어떤 고민을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알바에서 돈 많이 버셔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길 빌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였습니다.